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우령님께서 두 번째 출간하신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요 책의 사전 예약자분들에게 지급된 부록이었습니다. 부동산 과거 지표, 미래 지표라는 부록인데요. 뒤에는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7일 쿠폰도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록을 받으신 분이 대략 한 5,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부록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친절한 지인쌤이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지인에는 많은 지표가 있죠.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 지표라 할 수 있는 게 인구죠. 인구 세대수, 말 그대로 인구가 늘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가 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10만이 조금 안 되죠. 959만 8,484명의 인구가 있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가 인구수입니다. 막대 그래프 인구수인데 쭉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반면에 세대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2021년도 기준으로 세대가 440세대 정도 되죠. 440세대 정도 되고 조금씩 세대는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표에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수 심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KB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표를 저희가 예쁘게 시각화를 시켜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 선이 팔고자 하는 매도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우뚝 솟아와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 그 시장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급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장은 어떤 장일까요? 하락장이죠. 왜냐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이런 시장은 하락장이니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파란색이 많이 위에 있다. 그러면 그런 시장은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처럼 빨간 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급등장. 그러면 지금은 보니까 2021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매수 6.7이고요. 매도가 24.83. 그러니까 매도가 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PIR 지수에서요. 회색깔 선은 뭐냐면 서울의 84제곱미터의 가격인데요. 소득분이 5분위 중에서 1분위 중간 정도 분이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연간 5,892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5,892만 원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살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를 따지는 게 PIR입니다. 그래서 PIR 21.67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분이 3분위 연간 소득이 5,892만 원인 사람은 서울에 있는 84제곱미터 평균 가격인 아파트를 살려면 21.67년이 걸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록 색깔 선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저평가 구간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좀 고평가 구간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IR을 보고 지금 저평가 구간이구나. 그리고 좀 많이 상승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지표의 PIR, 내 소득 기준으로 그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표로 해서 위에는 가격과 밑에 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매매 평당 가격이고요. 그리고 핑크 색깔 되어 있는 부분은 전세 평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 그리고 청록 색깔 이거는 그 지역의 시장 강도입니다. 시장 강도인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시장 강도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강도 제가 보라 색깔 선을 그어놓은 요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상승장.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상승장이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 13년 8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년치 거래량을 매월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달에 이루어진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평균보다 거래가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평균보다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물건들이 팔리기 때문에 물건이 귀해짐으로써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시장 강도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멀티 차트 여러 개로 시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같은 경우는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 강도도 밑으로 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지금 평당 가격이 굉장히 우상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4월 21일자 기준으로 평당 가격이 3,700 그리고 전세는 1,800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미분양이 있으면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14년도부터 미분양이 쭉 해소가 되면서 지금 가격이 급등을 했죠. 지금은 거의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짧게는 지금 2020년 7월부터 거래량을 보는데요. 면으로 되어 있는 노란 색깔 막대 그래프가 7월 달에 이루어진 거래량, 8월 달에 이루어진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들이 월 평균 기준으로 비율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거래된 건수는 10,000건이 넘는데 월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는 139.5% 정도 되고요. 8월 달은 급감을 하죠. 67.4%, 9월 달은 더 급감합니다. 보통 9월, 10월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달인데 많이 급감을 하죠. 51.2% 그리고 54.6% 그리고 11월 달에 들어와서는 좀 거래량이 회복을 하면서 99.7% 그리고 12월 달에 125.6%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또 바로 21년 1월에 89.4% 그리고 6월에 56.3% 그리고 3월에 47% 이렇듯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조금 부합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 지역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전세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 요 빨간 색깔 선이 적정 수요량입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적정 수요량인데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데 19년, 20년도 물량이 많았죠. 근데 21년도부터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한 3만 세대 정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도 한 2만 세대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허가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인허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인허가 된 물량이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서 입주까지 하기까지는 대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짧게는 4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보는 형태여서 지금 가격이 좀 더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구별로 대상 단지들을 이제 표기한 거고요. 가격과 그리고 시세 그리고 전세가율도 있는데요. 전세가율은 전세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한 65%에서 70% 정도 되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략 지금 금천구 외곽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좀 높죠. 금천구 59%인데 여기도 전세가 귀해지면 급등하게도 한 10%씩 껑충껑충 뛰죠. 그러다면 지금 60%는 70%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보니까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이런 지역들은 조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 가격들을 알게 되면 천정인 거죠. 천정이 뚫히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라고 구별로 대장 아파트 가격들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노란 색깔 표기된 것은 서울 안에서도 가장 대장인 동네가 어디냐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전세가율이 47%이고요. 그리고 현대사차,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런 아이들이 지금 대장 단지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서울 봤고요. 그 다음에 경기 한번 볼게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과 다르게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죠. 인구가 증가하고 전세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자보다 매수자들이 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울보다는 좀 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PR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이제 시나브로로 상승을 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등하듯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3분위 소득자들이
경기도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살려면 9.8년 정도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은 서울과 비슷해요. 13년 7월부터 상승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2000년도부터 굉장히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평당 가격으로는 1,700만 원, 그리고 전세는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도 그 많던 미분양들이 다 소화를 하고 지금 미분양도 거의 급감을 하고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에 거래량이 조금 소폭 줄어들고 그 이후로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래 지표인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미래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지표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이 21년, 22년, 23년도, 24년도에 많은지를 보니까 지금 과대 구간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 굉장히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21년도부터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21년도는 그래도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22년, 23년도도 적정 수요량 정도는 되는데 24년도부터 급감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 지금 상기 신도시 물량들이 늦어지면 경기도의 가격 상승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물량도 21년도에 지금 급감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착공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지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천시 84%, 여주 82%, 안성 77% 이렇듯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꽤 됩니다. 그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대장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죠. 전세가율은 57%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라는 단지 같은 경우는 8사 기준으로 23억 정도, 전세는 12억 정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장 늦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 거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어요. 늘고 있다가 19년도에서 조금 줄어드는 형태이고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심리지수를 보니까 지금 매수가 34, 매도가 14죠. 그렇듯이 지금 매수 우위 지수,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PER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와 비슷하게 근로삼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6.9년 걸리는데 가파르기를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 가팔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6월부터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속에서 지금 최근에 20년도부터 지금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평당 가격으로는 매매 1,200 그리고 전세는 835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거의 급감해서 미분양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경기를 봐왔는데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요 구간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21년도 들어와서 163%, 127.4%, 139.3%에서 거래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지역과 다르게 22년, 23년 물량이 많습니다. 검단 지역에 물량이 많죠. 그래서 이 물량 구간에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 예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상승은 이어가고 있다. 왜냐면 24년도에 물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22년, 23년만 잘 버티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21년도에 인허가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한 1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도 전세가율이 좀 좋은 편이죠. 동구 79%, 계양구 76%, 미추홀구 74%, 남동구 72%, 부평구 71%. 이렇듯이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영수구 같은 경우는 대장 지역이죠. 대장 지역인데 63%. 송도 더 샤퍼스트파크 F15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한 11억 7천.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광역시군들이 좀 비슷해요. 인구가 14년 정점으로 지금 인구가 확 줄고 있죠. 그래서 한 145만 8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는 증가하고 있어서 65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27, 매도가 16이니까 매수
지수가 좀 높은 그런 시장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 구간에서는 지금 좀 저평가됐던 시점이었는데 근로 3분기 기준으로 7.1년이 걸리면서 19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차트 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상승을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16년 6월이었습니다. 16년 6월 이후로는 가격이 조금씩 시나브로 형태로 움직이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서 이렇듯이 거래량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격과 그리고 전세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평당 가격은 1200 그리고 전세는 814만 원 정도 되고요. 미분양도 감소를 하고 조금 이제 미분양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1월 달 빼고는 거래량이 평균보다 거래가 좀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미래의 지표인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을 보니까 21년도는 물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부족하죠. 부족하고 22년 조금 많아요. 근데 23년, 24년들이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은 계속 상승을 더 이어갈 거라고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허가 물량도 급감을 하죠. 3,369세대 정도 되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전세가를 보니까 동구가 가장 높아요. 71%, 그 다음에 중구 65%, 서구 68%, 유성구 65%, 대덕구 64%. 근데 요 지금 전세가율 같은 경우 시세 기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60%에서 75%로 껑충 뛰어오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도 서구는 대장 지역이죠. 클로버 12억 8천 정도 되고요. 목련 11억 2천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은 신도시이죠. 행정 수도이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의 심리는 2020년도에 세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자들의 지수가 좀 높다. 58이고요. 매수는 10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같은 경우도 근로 3분기 기준으로 지금 12.68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시점은 19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봐왔던 지역보다 상승이 좀 짧긴 하지만 단기간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평당 가격으로 매매 2,100, 그리고 전세는 952만 원 정도 되고요. 미분양은 당연히 없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300%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8월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왔을 때는 지금 12월, 1월 달 이때 거래가 좀 많이 됐고 지금 2월 달, 3월 달은 거래가 평균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시도다 보니까 입주 물량 한 곳에만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 21년 이후로는 물량들이 확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허가도 거의 없습니다. 인허가도 거의 없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동단위로 보니까 세롬동이 대장 지역이고요. 전세가율은 41%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2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세대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매도가 31, 매수가 5.8. 그러니까 매도가 더 이제 강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 3분기 기준으로 PIR이 6.8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상승 같은 경우는 19년 9월부터 상승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클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평균 이상으로 됐고 지금 평당 가격으로 매매는 1200, 그리고 전세는 700 정도 되고요. 미분양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분양이 조금 쌓이고 있어요. 동구 쪽에 좀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보시면 작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거의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지금 거래량 급감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정책 규제에 의해서 풍선 효과를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누렸는데 작년 12, 17 대책 이후로는 똑같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거래량이 확 급감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미래 물량이 많다 그래서 지금 조금 주춤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조금 적정 수량보다 좀 많고 22년도부터 적정 수량은 조금 많은데 23년도가 많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구 이쪽에 물량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량 많을 때는 저희는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다소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물량이 25년도부터는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북구 79%입니다. 동구 74%, 달성군 73%.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고 대장 지역인 수성구는 59%이고요. 그 속에서도 빌리브 범어 14억 7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쭉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세대는 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심리지수는 매도가 37, 매수가 6.9. 그래서 지금 좀 더 매도의 지수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 3분위 기준으로 5.99, 거의 6년 정도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승은 19년 12월부터 울산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매매 평당 가격은 1,000만 원, 전세는 694만 원 정도 되고 미분양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비율 한번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거래가 좋았었어요. 거래가 좋았는데 지금 여기도 12, 17 대책 이후로 1월달, 2월달, 3월달이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량 보시면 20년도부터 적정 수요량 부족해요. 이빨 빠진 것처럼 20년, 21년, 22년 물량 부족하고 23년도 조금 많은데 24년도부터 확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인허가도 지금 확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장 지역인 남구 65% 빼고는 전체적으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장 남구인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13억 9천, 거의 14억 정도 되네요. 그죠? 다음은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 2010년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한 330만 정도 되고요. 세대는 152만 7천 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지수가 더 높습니다. 53.92, 그리고 매수는 5.3. PIR 같은 경우는 7.55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승 기간은 19년 12월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급등했죠. 급등을 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매매 평당 가격은 1,295만 원, 전세는 782만 원,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딱 1월 달부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지금 24년부터는 급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도 지금 21년도 인허가가 급감을 한다. 그리고 전세가율을 보니까 지금 중구, 북구, 사상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이런 지역들이 전세가율 70%가 넘는다. 그리고 수영구가 대장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죠. 그래서 42%이고 대장 아파트는 삼익비치, 그래서 16억 정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그대로 14년 정점으로 지금 인구가 줄면서 세대는 증가한다. 그리고 지수를 보니까 매도가 30, 매수가 3 이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매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PIR 지수로는 5.1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19년 12월부터 상승을 하고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당 가격은 870만 원, 그 전세는 630만 원, 미분양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거래가 좋았었어요. 2021년 1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왜냐면 광역시에서는 조금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1년도는 적정 수요량 부족해요. 근데 내년에 물량이 조금 많고 23년, 24년도 적정 수요량보다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도 확 줄어들죠. 그리고 전세가율을 보니까 북구 76%, 서구 74%, 광산구 72%, 동구 69%, 대장인 남구 같은 66%. 그래서 봉송 3차 한국 아델리움이 8억 9천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록의 제일 뒤에 있는 프리미엄 쿠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접속하셔가지고 우측에 있는 프리미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그 로그인 창에 여러분들 받으신 부록에는 쿠폰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쿠폰 번호를 넣게 되면 7일 기간 동안에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프리미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찍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부동산 지인의 지금 기존의 사이트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과 검색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 성공한 투자, 진쌤이 응원합니다.